막국수에 대한 저의 첫 느낌은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라입니다. 오늘은 요즘 미디어에서 먹방, 술 먹방 등 부절제한 식품 소비 습관을 부추기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권태봉 박사님의 비판적 견해를 듣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술과 담배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건강한 삶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의 제일 유명한 음식이 보니까 막국수였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가니까 저희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저에게 점심 대접을 해 주시는데 가서 먹었던 음식이 막국수였습니다. 근데 그 막국수에 대한 저의 첫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당시 그 막국수 한 그릇 값이 800원이었는데 굉장히 싸고 맛도 없고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먹방이다, 맛집이다, 또 맛을 추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청년 뇌졸중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맛에 대한 것을 좀 절제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식품을 연구한 사람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맛을 추구한다거나 너무 먹는 것을 쫓아다닌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은 활동하기에 적당한 양만 섭취하면 되는 것이지, 맛있다고 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어 놓으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맛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술, 담배,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이미 몇 년 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담배는 마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처럼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폐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물론 폐암이 담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지만 담배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폐암은 한번 걸리면 치료되기가 극히 힘든 그런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술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담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이 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 종류가 췌장암인데, 그 췌장암은 폐암보다도 고치기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제가 음식점을 하면서 술을 팔지 않고 있는데 손님들이 왜 술이 없냐, 그래서 술은 건강에 나쁘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술 없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술이 그렇게 인생에 좋으면 3살짜리 4살짜리 손주한테, 야 손주야, 이거는 인생에 술 없으면 안 된다, 술 먹어라 하고 술을 먹여야지 왜 손주한테는 안 먹이고 본인만 드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그 다음에 과식,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제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텔레비에서 온 텔레비가 전부 다 먹방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것이 엄청나게 흥미거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텔레비가 국민 건강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상업성만 앞세워가지고 너무 경제적 논리로만 방송하는 것에 저는 사실은 많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로 병원비로 나가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낭비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보면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비만 환자라고 하기보다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10년이 가면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모두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식습관에 대해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인지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얘기는 젊은 시절에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 박사님 나이대에 겪게 되는 결과물들을 주변 신뢰들을 통해 들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후덜덜합니다. 박사님의 필터링 없는 실경험담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제가 올해 68세인데 저와 같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7살, 20살 때부터 술들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계속해서 술을 먹어서 지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60이 넘으니까 한 친구는 간암에 걸렸고 한 친구는 위암에 걸렸고 또 한 친구는 뇌졸중에 걸렸고 또 대장암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린 친구는 7년 전에 사망을 했고 위암에 걸린 친구는 4년 전에 사망을 했고 또 뇌졸중에 걸린 친구는 20년 전에 뇌졸중에 걸려서 지금까지 반신불수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지를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3년 전에 대장암 발견한 친구는 그 후에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발병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암 발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 하나는 선천적으로 그 친구는 술을 2방울만 마셔도 얼굴색이 흑빛이 되는데 이 친구하고 저만 그나마 좀 특별한 문제 없이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다 100세를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을 유지한 분들만 90의 문턱을 넘어가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60세, 70세 때 술과 담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60, 70 고개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술, 담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40세, 50세에 뇌졸중이나 중풍에 걸려서 차라리 일찍 사망을 한다면 괜찮은데 살아서 이 병원에 누워 있는다거나 치료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의료보험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건강한 삶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켜서 100세 시대를 누려야지 아파서 한쪽 다리 질질 끌면서 그렇게 100세 시대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